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비교적 젊어 보이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빈말처럼 들리는 것이 네. 예전에는 웬만하면 오빠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오빠 소리 못 들어요. 다 아저씨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 할머니들은 다 총각 하면서 불렀는데 네. 이제 눈 침침한 할머니들마저도 아저씨라고 아저씨. 부르시니까 이제 네, 마음이 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남자들은 그 네. 아저씨 오빠 호칭 아주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솔직히 외모도 외모지만 네. 이렇게 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네. 눈도 침침해지고 속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외모보다는 이제 신체가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흔 중턱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눈이 침침하다고요? 아니, 진짜 벌써. 제 친구들이 돋보기를 벌써 쓰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오, 그 하긴 뭐 언제 40대 네, 중반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살 더 잡수셨잖아요. 네. 이제 나이 생각, 건강 생각 안 할 수 없는 요즘인데요. 뭐 신체 나이가 뭐 25세가 지나면 누구나 이제 노화가 서서히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네. 시작은 되지만 조금 늦출 수는 없을까? 이겨낼 수는 없을까? 이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구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걸음이 휘영청 하시는 게 연휴 때 푹 쉬셨나 봐요. 네. 이제 평소에 금요일에 나오셔서 네. 저희에게 팔자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다 팔자입니다. 하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이분이 과연 우리 병을 고쳐주실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네. 그 팔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제 팔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팔자 좀 고쳐보자. 우리가 팔자를 고쳐야 좀 그래도 좀 건강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고쳐보자라는 뜻이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정말 그 오한진 교수님이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이 머리 색깔은 저쪽인데 얼굴 피부는 이쪽이세요. 그렇죠. 아주 청춘이시고 또 이렇게 체격도 아주 네. 네, 젊은이 같으시고 이래가지고 가늠이 안 되는 분이세요. 가늠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동년배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동생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맙죠 뭐. 네. 주로 또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은 저랑 동갑 정도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저희 이제 누님들이거나 또는 제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저를 꼭 그렇게 뭐 나이를 다 알아가지고 아유 나보다 어린 놈이야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노화를 이기거나 노화를 네. 늦출 수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꾸 노력을 하는 거고 조금 어렵죠, 사실은. 또 하나는 노화를 이제 억제해주겠다, 방지하겠다 이런 뜻이 다시 어린아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부터 늙는 속도를 좀 천천히 가게 하겠다. 그게 이제 노화 방지, 그다음에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왜 흔히 머리도 빠지기 전에 지켜야 대머리로부터 네. 탈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노화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대머리는 팔자입니다. 게다가 노화를 이기는 5가지 황금 법칙이 있다고 하니까 예. 오늘 교수님 설명 좀 열심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청해 예. 드릴까요? 오늘 참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노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사실 노화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마 동네에서 50을 넘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50 넘으시면 그 동네에서 최고 어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0 넘으신 분은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 양로원에 못 갑니다. 그죠? 자, 이제 우선 우리가 노화를 언제 느끼느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를 이제 확인해 보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갑자기 생겼거나 없던 주름이 보이거나 하면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늙었다는 걸 느끼는 게 물건을 뭘 가지러 갔다가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어딘지 갔다 왔던 장소인데 또 가봐도 새롭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 할 때도 또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또 남자분들은 부부관계를 실패했을 때 아이고 내가 이제 완전히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노화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한번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노화가 되면 가장 이렇게 송혜교 씨 얼굴에서 여운계 씨 얼굴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운계 선생님 죄송합니다. 손도 보시면 이제 만져보지 않아도 그냥 쳐다만 봐도 금방 알게 되잖아요. 이걸 정리한 우리 노화의 증상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노화가 되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지만 제일 먼저 오는 게 수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게 되죠. 저는 많이 안 늙었는데도 일찍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남성이면 남성 호르몬, 여성이면 여성 호르몬, 또 남녀 공히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줄어들면서 이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선 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근육이 떨어져서 근력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성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것들이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오냐 하면 감각기관에 이상이 와요. 아까 말씀하셨죠? 눈이 안 보인다고, 돋보기를 쓴다고. 저 사람이 벌써. 저도 사실 이제 조금 이 가까운 것이 보기가 좀 괴로운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좀 안경을 들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데 나이가 45이 넘으면, 만으로 45이 넘으면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귀가 또 안 들리기 시작하시죠? 저는 할아버님이 살아 계세요. 저희 할아버님이 지금 이제 97 정도 되시는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이게 참 어려우신 상황이죠. 귀만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맛도 잘 모르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자꾸 짜집니다, 간이. 그게 이제 맛을 잘 못 느끼시게 돼서 그래요. 감각기관이 노화가 되고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내는 것도 늙게 되고 또 면역기관도 늙어서 금방 감기도 쉽게 걸리고 병이 금방 옮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노화의 증상이고 이런 노화가 왜 오느냐? 노화가 오는 것을 한번 또 준비한 화면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노화의 원인은 크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설이 있어요. 근데 그 설 중에 인정되는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마다 내가 언제 죽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수명이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설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꾸 세포가 상하는 거죠. 내 몸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중금속이 들어가기도 하고 유해한 환경에 처하기도 해서 세포들이 자꾸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엔 죽는다. 그래서 늙게 된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류설입니다. 세포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그걸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났다고 그 상처 평생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낫죠. 금방 낫게 만들 때 세포가 정상으로 안 만들어지고 좀 이상한 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놈이 빨리 죽게 되고 그러면서 노화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오류설입니다. 이제 이 노화를 알게 됐으니까 노화가 뭔지도 다 아시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저희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노화를 예방하려면 건강 팔자를 좀 고쳐야 되는데 이 팔자 고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팔자 고치려면 장가나 시집을 새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건강 팔자는 장가 시집을 새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 고치면 이 건강 팔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설탕을 좀 적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탕 좋아하죠? 네. 제가 어릴 때 딸기 먹을 때는 딸기가 너무 쉬어서 위에다 연유도 뿌리고 설탕도 뿌리고 막 찍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신 걸 그냥 먹어야 내 몸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일을 만드는 분들도 자꾸 과일을 달게 만들어요. 매년 계량을 해가지고 설탕이 그냥 듬뿍 들어간 것 같은 딸기를 만들고 수박도 너무 달게 만들고 저희가 어릴 때는 수박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호박에다 줄 긋은 것 같은 그런 수박도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죠. 이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피 속으로 금방 들어가요. 금방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당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 당이 올라가면 이 당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 인슐린이 나오면 금방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바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설탕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설탕을 지방으로 바꿔서 내 몸에 축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배가 나와요.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이 다 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당분, 설탕 이런 것들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 설탕을 적게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흰쌀이나 흰 밀가루가 아닌 잡곡류 이런 것들을 먹어야만 설탕이 아닌 것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우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유 좋아하죠? 네. 근데 우유를 못 먹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죠?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우유는 칼슘이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는 우유 안에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사람들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 성장할 때 어린이들이나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고 특히 칼슘은 이제 골다공증에 관계돼서 골다공증이 생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로 돼 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치즈를 드셔도 소화가 안 돼요. 뭘 먹어야 되느냐? 무가당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셔야 돼요. 무가당 요구르트 들어보셨어요?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하죠.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인데 설탕이 안 들어간 것들. 그래서 맛이 별로 없죠.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못 드시는 분은 그렇게 무가당 요구르트를 만들어 드시면 좋겠고요. 또 물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물 드시죠? 네. 이 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아기가 되면 그 아기는 물이 97%예요.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태아가 되면 한 80%,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한 70%, 그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한 60%, 50살쯤 되면 50%가 물이에요. 점점점 물이 줄어요. 노화는 물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내가 물이 고프다, 목 마르다 싶을 때 물을 먹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미리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은 순수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일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자꾸 내보내는 음식들이 있어요. 술이나 또는 카페인, 커피나 이런 걸 먹으면 소변을 자꾸 보러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드셨을 때는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또 심한 수술을 했다거나 또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났다거나 또는 심하게 탈수가 된 사람들은 물의 양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분이 모자라지면 아주 피부도 더 쪼글쪼글해지고 늙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나라 식사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요. 밥도 탄수화물이고 반찬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을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별로 소화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 음식을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액이 물에 희석이 돼서 고기가 잘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기 음식을 드실 때는 물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마다 가끔 자꾸 나는 배가 너무 고프다 하루 종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또 먹고 조금 있다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달짝지근한 뭐 오렌지 주스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제일 큰 것은 탄수화물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설탕만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이라는 게 금방 나와서 혈당이 금방 떨어져요. 금방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금방 배가 고픈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마다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슐린이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축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사실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없애는 게
살을 안 찌게 하고 늙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려면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고기나 우유나 계란 같은 걸 먹어야 되고 식사할 때 고기를 많이 먹어라가 아니에요. 한 서너 첨, 너댓 첨 정도를 먹게 되면 점심 먹을 때까지 배가 고프지질 않아요. 이 단백질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도 길고 소화가 돼서 혈당으로 올라가는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픈 느낌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도 좋아지고 살도 찌지 않으려면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몰랐죠? 왜 계란 정도만 먹어도 의미가 그렇죠. 있나요? 계란이나 우유를 먹어도 훨씬 훨씬 제가 효과가 아침에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먹고 온 날은 배가 안 고픈데 계란 후라이 안 먹고 온 날은 점심 때 일찍 고파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성격도 나빠져요. 아니 근데 채식주의자들 또 이렇게 장수하시는 어른들 보면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건강 소식을 한다고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원숭이를 통해서 저희가 해봤더니 몇 개월 더 사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밥을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죠, 사실은. 그걸 많이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것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늙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식은 좋은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장수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 드십니다. 그래서 별도로. 콩이라든가 굴이나 예. 또는 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운동. 여러분들 운동이 중요한 거 알죠? 네. 근데 하세요? 운동이 참 어려워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나한테 매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압니다. 일주일에 뭐 3번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의사 선생님마다 나와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 움직임도 운동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부지런하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반찬을 만들 때 의자에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한다든지 또 닦을 때도 자꾸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계단을 계속 걸어 다닌다든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요. 근데 버스도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한 정거장 정도 걷는다든지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 운동이 우리가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운동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좀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지금같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젊어지고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노화를 치료하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화를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정신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안정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평생을 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죠. 얼마 전에 또 이 설날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스트레스야, 그죠? 어떤 놈은 나한테 뭘 해줬대더라, 뭘 사왔대더라, 얼만큼 뭐 시집을 갔대더라, 다 스트레스예요, 모이면. 근데 그걸 잘 지내야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또 남녀의 차이가 있어요. 몰라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받을 거다. 근데 남편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스트레스 잘 받아요? 거의 생각이 없죠. 저도 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자와 여자는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가 가진 감성의 10분의 1 정도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무지 좋아. 무지무지하게 좋아가 다 똑같이 1이야. 근데 여자는 좋아. 말이 좋은데 이야 좋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큰 요인이에요. 아들, 딸이 있으시면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갔다가 아들하고 딸하고 소풍 갔다 온 소감을 물으면 아들놈은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돈이 모자랐어요. 이게 아들놈이 소풍 갔다 온 소감이에요. 감정이 없어. 어디를 갔다 오고 뭐가 좋았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딸은 소풍을 반나절 갔다 왔어도 한 달, 뭐 1년씩 떠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갈 때 기분 좋았던 거, 갔더니 나보다 옷을 더 잘 입고 온 년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졌던 거, 이 감정의 크기가 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절로 쫙 써져요. 근데 그 느끼는 건 순간이잖아.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딸내미는 이 소풍을 한번 갔다 와도 1년씩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성이 크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여자친구 둘이 같이 한 방에서 공부를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자꾸 다치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도 오래 못 있는 게 여자들이고, 남자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3년을 살아도 뭐 싸움을 한번 해도 야 나와 소주 한 잔해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지는 게 이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호르몬이 모자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자는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게 모자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황금 물질이 되는 거죠.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을 먹어라 폐경이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유방암 생긴다고 안 먹어요. 그렇죠? 유방암 많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적어도 7년까지는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서부터 7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쓰면 뼈도 튼튼해지고 감정도 좋아지고 늙지도 않고 피부도 고와지고 이 뇌졸중이나 치매도 예방이 되고 심장병도 예방이 돼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너무 값싸고 좋은 건데 유방암 걱정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잊으시고 좀 하세요. 남자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모자라지면 남성 호르몬 치료하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영양적 치료를 하는데 이 영양은 왜 필요해요? 세포들이 안 늙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제가 이번에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 항산화 물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네. 그래서 뭐 뭘 사 먹어라, 뭘 사 먹어라,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은데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산소가 만들어진 걸 없애는 거예요. 산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산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산소가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활성산소라는 걸로 바뀌어요. 활성산소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조금 껄렁껄렁한 친구야. 그래서 남의 걸 자꾸 뺏어와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다른 세포에 필요한 걸 뺏어오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죽어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요인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뭐겠어요?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잘 보시면 심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확 맛이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나를 빨리 늙게 하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은 괜찮지만 이 너무 심한 운동을 할 때, 담배를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심하게 음주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사선을 쬐거나 또는 중금속에 노출이 돼도 우리 몸에서는 이 산화물질, 즉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화를 이기는 5가지 법칙 있어요. 그걸 이제 너무 재밌게 여기서는 황금 법칙이다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황금이 아마 좋은 거라서 붙여놓으신 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미병 신드롬을 해결하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미병이 뭐예요? 모르죠. 미병 뭐냐 하면 아직 병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병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병이 아직 안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되는 거는 굉장히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가운데, 한가운데 정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쪽이 정상이에요. 자, 근데 정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나빠지다가 요 순간에 병이 되는 거거든요. 요 순간 되기 전까지는 증상은 있어요. 뭐 머리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불편한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참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당황스럽죠. 나는 뭔가 불편해서 갔어요. 내가 어디 불편한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정상이라고 그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경성이에요. 뭐 이런 소리는 한단 말이야. 아니 돈 내고 말이야. 뭐 거의 검진하려면 몇십만 원씩 드는데 그러고 갔는데 겨우 하는 말이 신경성이에요. 화나죠. 사실은 이때부터 나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 정상이고 이 정상에서부터 점점 나빠지다가 진단하는 진단 딱 그 순간 요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정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병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를 미병 신드롬, 미병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당뇨병은 아닌데 혈당이 조금 높아져 있는 사람, 그죠? 고혈압은 아닌데 혈압이 조금 올라가 있는 사람, 아직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 아직 불안증은 아닌데 불안이 조금 있는 사람, 아직 편두통은 아닌데 두통을 조금씩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미병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아직 병이 아니니까 생활 습관이라든지 먹는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걸 잘하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렇게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인데 최근까지의 의사 선생님들은 병 생긴 놈만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들은 나에게 오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요. 고물장수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든 사람 다 고물장수 갖다 줘야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병이 생긴 상태에서 치료하는 건 이미 늦은 거라 이거예요. 이 미병 상태를 해결하는 거. 내가 무슨 증상이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있고 조금씩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자기 단골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뭘 해결할게, 뭘 해결하는 게 좋은지, 또는 어떤 걸 먹어야 좋은지, 어떤 걸 피해야 좋은지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미병 신드롬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금속 오염을 피하자가 이제 두 번째 일입니다. 그 중금속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시죠? 예. 어디서 봐요? 못 보셨죠? 눈에는 안 보여요. 중금속은 이 자동차 배기가스나 또는 이 매연이나 또는 이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이 환경 호르몬이나 그런 것들이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 화장품 중에는 납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도 있어요. 그런 것뿐 아니라 아이들이 쓰는 이 장난감에는 또 납이 들어있는 납 페인트로 칠한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아먹었을 때도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중금속이 병이 되는 거를 첫 번째 앓은 동네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미나마타 지방이라고 그래서 바닷가에 연안한 지방인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물고기를 먹고 나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마비가 오고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미나마타 병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 중금속, 수은이나 납 같은 거에 의한 중독이 생긴 거거든요. 또 일본에는 이따이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따이가 일본 말로 아야 아파 이런 소리거든요. 중금속 때문에 몸이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경련을 하다가 쓰러지시는 그런 이제 병인데 이게 전부 다 중금속 때문에 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중금속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는 큰 물고기 뭐가 있죠?
그렇죠. 이런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들을 많이 드시면 그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아서 그 안에 수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자주 섭취하시면 그 수은 중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쓰는 이 중금속 화장품은 좋지 않은 나라에서 만든 화장품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중금속 자체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중금속 때문에 내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사라집니다. 너무 많이 쓰이게 돼요. 예를 들면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모자라지게 되는데, 아연이 모자라지면 아연 모자란 거에 따른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아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성호르몬을 만듭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아연이 꼭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아연은 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굴을 이 카사노바가 많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먹었어요? 정력이 좋아지려고 먹었죠. 성호르몬을 많이 만드니까. 근데 굴뿐 아니라 붉은색 살코기에 들어있어요. 붉은색 살코기가 뭐가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그죠? 그 살코기, 기름이 별로 없는 살코기에 많이 들었어요. 뻑뻑한 사태살이라든지 뭐 장조림 만드는 살,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계란 속에도 들어있어요. 달걀 속에도 들어있으니까 아연을 드시고 싶으면 그런 걸 드셔야 되는데, 이 중금속 중독이 되면 아연이 없어져서 성호르몬을 잘 못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아연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피에 이 뭐 많이 떨어지는 분들 있죠. 비듬 떨어지는 분들, 그분들 쓰시는 샴푸에는 반드시 아연이 들어있어요. 이 아연이 상처를 빨리빨리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단백질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를 메꿔주는 거거든요. 수술한 부위가 빨리 낫는 것도 아연이 있어야 빨리 낫고, 화상 연고에도 아연이 들어있어요. 화상이 당하신 분들은 연고를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하얀 연고 이렇게 발라놓는데 그거 안에는 아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연이 들어가면 단백질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 보내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기들한테도 이 아연이 필요한데요. 아기는 커야 되잖아요. 크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이 필요해요. 성장과 발육에는 이 단백질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을 만들 때는 아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면역성이 있어야 돼요. 이 조류독감이나 독감이 돌고 그다음에 괴질이 돌았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바이러스나 또는 박테리아에 의한 병인데, 이런 병이 내 몸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내 면역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 면역성을 높여줄 때도 반드시 아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연이라고 하는 물질은 언제부터 필요해요? 태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금속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내 몸을 그냥 일반적으로도 필요한 거죠. 또 이 중금속이 많아지면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모자라게 되는데, 이 마그네슘이 모자라면 경련을 하는 거예요. 이 칼슘은 밑에 막 떨리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여기서도 막 떨리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너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밑이 막 떨리고, 장단지도 막 떨리고, 또 자다가 쥐도 나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마그네슘이 모자라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마그네슘은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에 들었어요. 엽록소는 채소에 있는 거예요. 그죠? 녹황색 야채에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었어요. 해바라기 씨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얘기 드릴 게 혈당을 조절하자, 그다음에 당 지수를 관리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화를 이기는 법칙인데요. 혈당이 높다는 게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그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 당뇨병이죠. 이 당뇨병은 왜 와요? 왜 와요? 뚱뚱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내 몸에 인슐린이라는 게 이 당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뚱뚱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뚱뚱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와서 혈당을 내리는 역할을 잘 못해. 그러고는 기어이 뭘로 쓰여요? 지방을 축적하는 데로 쓰여요. 그 뚱뚱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인슐린이 계속 높아지면 점점 더 뚱뚱해져요.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쪄. 그 물만 먹어도 찐다는 말이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뭘 먹는데 다른 사람 같이 많이 먹지 않아도 자꾸 찐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인슐린이 지방을 자꾸 축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겠어요?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다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살 빼고 싶으면 음식 조절 어떻게 해요? 적게 먹으라 그러죠? 적게 먹어봤죠? 안 되죠? 음식의 종류를 바꿔야 돼요. 음식이 탄수화물 같이 당분이 많이 있는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내 몸에 들어와서 당을 확 올리는 것들을 안 먹어야 돼요. 그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거든요. 그런 게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저희 준비된 화면도 보시는데 어떤 음식에 그런 게 속하냐면 흰 쌀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 그러니까 밥, 빵, 국수, 라면, 떡 이런 걸 안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당분이 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꿀이에요, 꿀. 설탕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깜빡 속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단 과일이에요. 과일 속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요. 저는 밥은 안 먹고 과일만 먹고 살아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이래요. 그게 왜?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달지 않은 과일 쪽으로 바꾸고 조금 적게 드시라 이거예요. 자, 우선 이 음식 지수, 이 당 지수를 보시면 토마토나 오이, 미역 같은 이런 이 음식은 당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수치가 굉장히 적죠. 당 지수라는 것은 먹으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100인 경우가 제일 빠른 거예요. 수치가 높을수록 빠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토마토나 오이나 미역은 한 40 이하잖아요. 그죠? 38, 23, 16이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열량도 낮아서 이런 음식을 드시면 체중 조절, 이런 데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옆에 푸른 색깔로 가시면 당 지수는 낮지만 칼로리가 높은 게 있어요. 깜빡 속으면서 먹는 것들이에요. 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칼로리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구마. 아유, 나 살 빼려고 고구마 먹어, 밥 대신. 비슷해요. 그다음에 닭고기나 사과나 바나나, 귤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줄이셔야 되고 당 지수도 높고 칼로리도 높은 거 이건 아주 꼭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에는 떡, 너무 좋아하는 떡, 흰 쌀밥,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또 살 빼려고 감자 먹는 분들이 있어요.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옥수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뭘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 당 지수를 보고 아시게 되는 거죠. 감자 옥수수는 정말 속았던 기분이 좀 드네요. 확 속았죠. 네.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로 그다음에 미세 영양소를 섭취하자. 이 미자를 잘못 썼나 봐요, 내가. 네, 아까 말병이라고 아이고, 쓰셔서 말자를 제가 썼네요. 마음에 자꾸 걸렸는데. 아이고, 잘못 썼네. 네네. 미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네네. 밑에가 길. 예예. 아이고, 잘못 썼어요. 아유 예. 저게 약간 흥분했었으면 이렇게 헷갈리죠. 또 봐주네. 아유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조금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미세 영양소를 섭취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세 영양소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잘 아시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이 두 가지가 이제 미세 영양소인데 미세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국수 이런 것들을 먹은 다음에 그걸 에너지로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다. 근데 미세 영양소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돼지고기를 에너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거나 생각하거나 보거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양소로 만들 때 이 미세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같이 음식을 계속 정제해요. 예를 들면 밀을 그냥 먹으면 이 미세 영양소가 같이 들어오는데 껍질을 벗기고 도정을 막 해서 쌀도 거의 하얗게 하고 밀가루가 색깔이 원래 하얗지 않은데 하얗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미세 영양소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타민 중에 여러분들 비타민 C 좋아하죠? 비타민 C. 자, 비타민 C를 먹으려고 저는 과일을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래야 될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재미난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이 함량을 보시면 자, 이 사과를 보시면 사과가 하나에 300g인데 100g당 비타민 C가 5m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00g짜리 하나 먹으면 15mg을 먹는데 껍질을 먹었을 때예요. 껍질을 벗기면 이게 더 적어지겠죠. 근데 한번 여기 재미있는 거 보십시다. 재래종 풋고추가 15g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100g어치 먹으면 92mg이 들어가요. 근데 풋고추 하나가 15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풋고추 하나는 약 12.9. 사과 하나랑 거의 비슷하죠. 비타민 C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생양배추가 저렇게 여기 생양배추도 있고 예. 생양배추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뿐만이 아니에요. 생 브로콜리 보시면 10g은 조그만 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에 이만큼씩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로리를 좀 적게 먹으면서 정말로 비타민C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조금 머리가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이번엔 사과한테 속았네요. 네. 예전에 정말 예전에 잘 먹지 못할 때는 칼로리도 필요하고 비타민C도 필요했기 때문에 사과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칼로리가 과잉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먹어 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줄이고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걸 먹으려면 이제는 채소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할 게 항산화제 얘기입니다. 항산화제는 뭘까?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운동을 하면 이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활성산소는 여러 세포들을 공격해서 상하게 하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제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해서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요걸 만들 때 활성산소가 나와요. 이 활성산소는 뭔가 모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남의 걸 뺏어와야 되는 아이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랑은 다른 거예요. 숨쉬는 산소의 한 1%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는 세포를 부셔요.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가 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항산화 물질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산화 물질이 동물성 항산화 물질이 있다 이런 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주로 채소들한테 또는 과일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항산화 물질인데 그 항산화 물질은 색깔별로 조금씩 달라요. 채소들이 색깔이 막 다르죠. 그 색깔별로 항산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짙은 색일수록 항산화 능력이 훨씬 세요. 짙은 색이 뭐가 있어요? 채소에는 가지, 그죠? 가지는 짙죠, 색깔이. 그다음에 과일에는 포도나, 그죠? 복분자, 우리 잘 아는 시커먼 것들, 오디 이런 것들이 짙은 색깔이잖아요. 그런 것들일수록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센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짙은 검은 색깔 비슷한 이런 색깔이 나는 거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붉은색이 있어요. 그 토마토에 들어 있죠. 그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고, 또 노란 호박 속에는 또 베타캐로틴이라는 게 들어 있고, 하얀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녹색이 많죠. 녹색,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그 녹색에는 카테킨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은 왜 생기냐 하면 채소나 과일이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 햇볕이 안 든다든지
햇볕이 너무 세다든지 물이 너무 없다든지 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홀라당 따먹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동식물의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가 만들어 놓은 좋은 이 물질을 우리가 먹어서 항산화 효과를 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적은 정도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는 몸에 있는 일반적인 물질이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음식을 먹었다든지 중금속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담배나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과도한 활성산소는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실 때는 항산화 물질을 반드시 드시고 해야 돼요. 그래야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항산화 물질에는 비타민도 같이 들어가고 미네랄도 그런 효과가 같이 있어요. 또 채소나 과일의 색깔에도 그런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드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콜레스테롤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콜레스테롤이 여러 가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 이런 걸 유발하는 걸 잘 아시죠? 이 콜레스테롤도 산화가 돼서 즉 이렇게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물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은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 또 이 세포가 숨 쉴 때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코큐텐이라는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잡수시는 게 좋죠. 어디 들어 있어요? 그런 거는? 폴리코사놀이라는 것은 이 사탕수수에 이파리 같은 데 들어있거든요. 사실 이파리로 먹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그래도 먹고 싶으면 잘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 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노화를 이기는 황금 법칙 5가지. 첫 번째는 미병 신드롬을 해결하자. 미병 신드롬 설명드렸죠? 병되기 직전에 있는 건데 그것은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먹는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를 해결하면 저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중금속 오염을 피하자. 그래서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담배에도 중금속이 무지무지 들어있어요. 담배 속에도 굉장히 나쁜 중금속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혈당을 잘 지켜보자.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렸죠? 당 지수가 높은 거 깜빡 속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 속았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미세형 향수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속지 말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풋고추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뭐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데 이 항산화제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죠?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색깔이 나는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좋겠고요. 이 항산화 힘을 여러 가지 음료로 제가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홍차 2잔이 와인 1잔만큼의 항산화 효과가 있고 이걸 오렌지 주스로 하면 약 7잔을 마셔야 되고 사과 주스로 하면 20잔을 마셔야 돼요. 뭘 드셔야 되겠습니까? 와인 1잔 좋아하시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술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주의하셔서 저 정도의 작은 양이 나한테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차도 좋고 녹차는 어떤가요? 녹차도 비슷해요. 녹차도 한 이 2잔보다는 조금 많이 한 예. 서너 잔 정도를 드시면 와인 1잔 정도의 항산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커피는요? 예? 커피는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었죠. 예. 이 카페인도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이 너무 어린 아이들이 먹게 되면 각성이 심하게 되고 그 각성 때문에 이 성격이라든지 행동 장애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유아들한테는 피하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카페인이 좋지 않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앞으로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알겠고, 또 재미있는 것은 저한테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하와이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이민을 가서 1년 만에 오셨는데 이만해져서 오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먹은 게 없대요. 대부분의 이제 살찌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나는 먹는 게 없어 이런데, 그래서 먹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일기를 좀 써보시라 그랬어요. 하루에 도대체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뭘 드시나 이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오렌지가 생 오렌지가 너무 싼 거고 거저예요. 거의 거저. 그래서 오렌지를 시도 때도 없이 짜서 먹은 거예요. 그냥 가른 것도 아니고 꾹 눌러서 짜서 나머지 다 버리고 주스만 많게는 하루에 20잔씩, 조금 적게 먹는다는 한 7, 8잔 이렇게 먹은 거예요. 1년 드셨더니 이렇게 되셨어요. 10몇 킬로가 쪘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당, 그죠? 이 과당이 설탕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인슐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분은 이거 안 드실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셨을 거예요. 당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가 막 고플 때 사탕이라든지 설탕물이라든지 콜라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싹 업되죠. 그랬다가 그게 떨어질 때쯤 배가 고파지면 성질이 막 나요. 애가 뭐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시키면 안 한다고 그러고 화딱지 막 낸다고요. 그게 바로 당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 먹어야 된다 그랬죠. 설탕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과당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또는 우유나 달걀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두면 다음번 식사 때까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뿐 아니라 위장에서도 내려가지 않고 소화가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고픈 느낌이 천천히 와요.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지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배도 안 고프고 살도 빠지고 일석한 3, 4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잘 아셔야 이런 늙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부에 대한 거, 여러분 피부 관심 많죠? 피부 참 이거 어렵습니다. 피부 노화의 제일 큰 원인은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동안이셨다 그러면 나도 동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별로였다 그러면 나도 좀 별로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 영향은 안 받아요? 아버님 영향보다는 어머님 영향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딸이 대를 잇는 거예요.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유전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전자 중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것만 가요, 애기한테. 아빠 거는 가질 않아.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하면 엄마가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을 전부를 조사했더니 엄마가 7명이 나와요. 유럽 사람의 엄마는 7명이야. 근데 7명의 엄마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죠. 그 7명이 유럽 전체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대는 딸이 있는 거야. 아들은 삽질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아들을 낳은 거지 사실은 대를 잇는 건 딸입니다. 자, 피부는 늙어요. 그죠? 가장 먼저 우리가 늙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피부인데, 이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늙어요. 우선 나이가 들면서 세포들이 노화가 되니까 주름도 생기고 피부가 얇아집니다. 거기다가 색소가 자꾸 생기죠. 기미도 생기고, 이 기미는 또 뜨거울 때 많이 생겨요. 그래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데 자꾸 들어가시면 기미가 잘 안 없어지고, 햇볕을 많이 보실수록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기미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되니까 뭐래요? 뜨뜻한데 그만 가시라고.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늙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볕이죠. 그죠? 자외선이 쏘이면 쏘일수록 여러분들 피부가 늙게 됩니다.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피부에서 비타민 D,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의 80%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늙기 싫다고 여기다 바르고 팔은 긴 팔에 손에는 장갑에 발도 길다란 거에 다 가리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 사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선캡으로 얼굴 완전히 맞아요.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선캡뿐이 아니라 요새 이상하게 생긴 이 마스크가 있더라고. 나는 왜 괴물이 다니나 그랬어. 마스크 이상한 걸 쓰고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 차도로 쓰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니죠?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야. 그래서 얼굴은 좀 가리더라도 팔다리는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햇볕을 봐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 D는 골다공증만 예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몰랐죠? 햇볕을 쏘이면 모든 암을 예방하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얼굴만 좀 하얗게 하시고 팔다리는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또 피부가 늙는다니까 자외선을 계속 받으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얼굴은 좀 가리시되 팔다리는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 자외선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외인성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그 다음에 피부를 안 늙게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자외선을 하루에 15분 이상 쏘이지 말아라. 15분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내놓고 15분은 다녀도 된다. 그 다음에 담배가 우선 커요. 여러분들 담배를 제발 좀 삼가하세요.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이제 좀 끊어달라니까 좀. 옆 사람도 괴롭잖아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웃어. 좀 웃는데 웃는 것도 너무 많이 자주 웃으면 웃는 주름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웃으시는데 똑같은 표정을 자꾸 지으면 주름이 저절로 생깁니다. 피부가 얇아지면서 생기니까 똑같은 표정을 자꾸 짓지 말고 강한 표정을 자꾸 짓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잘 자야 돼요. 아주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셔줘야 피부가 쉬어요. 여러분 눈꺼풀은 항상 떠 있죠? 이 떠 있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이거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 근데 안 자니까 얘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눈에도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데 눈은 주름 잡히는 게 좋죠. 쌍꺼풀 생겨서. 그래서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은 우선 잘 먹고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잘 먹고 그다음에 물기가 아주 필요하다 그랬죠. 그 물을 수분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외선을 좀 덜 쏘여줘야 되고 담배 좀 끊으시고 그다음에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마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들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젊어지는 것 같죠? 네. 근데 오늘 대답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니 교수님 참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게요. 사실 막 정말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잖아요. 네. 어렵죠, 사실은. 예. 솔직히 금요일에 팔자 얘기하실 땐 이분이 철학관을 하시나 했는데 오늘 의사 선생님 같으셨어요. 네. 다시 팔자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 이거 전혀 본론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예. 어머니가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세요? 아니면 예, 저희 어머님이 예. 아주 뛰어나세요. 그 설날 때 이렇게 모이시면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덕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은 딱 못 하시고 어머님 올해는 다들 잘 되시고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좀 무심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하느라고 예. 바빠서 네. 사실. 네.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속이 허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새벽에 밥 반 공기를 먹고 나오는데 반찬이 콩장, 장조림, 멸치볶음,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예요. 어우 좋네요. 그거 잘 먹고 있는 거였네요. 대단하네요. 네. 아니, 나보다 저희 훨씬 집사람이 잘하네. 그런 식단을 예, 예. 그래도 아침에 혼자 차려 먹고 나오죠? 그냥 이렇게 차려 놓고 자죠. 그게 네. 교수님은 뭐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우선 제일 제가 이제 이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이에요, 물. 사실은. 그래서 저는 수시로 물을 먹고 물을 옆에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 외래를 볼 때도 항상 옆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꼭 먹고 또 저도 이제 제 별명이 오 한 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 한 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한 잔 할 자리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물을 또 많이 먹고 그래서 물 섭취를 많이 늘리는 게 가장 큰 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물을 좀 많이 마셔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좀 마시려고 하는데 물도 많이 마시면 부대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먹으면 안 돼요. 자주 먹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오늘 물을 1리터 먹어야 되니까 1리터를 갖다 놓고 벌컥벌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마셔주셔야 돼요. 항상 갖고 다니는 그렇죠.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뭐 차라든가 예. 요새 많이들 드시잖아요. 차로 섭취하는 건 차도 좋아요. 네, 차도 좋고요. 내가 이제 기호식품이 뭐 보리차라든지 네네. 녹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을 늘 옆에 들고 다니시고 옆에다 두고 다니셔서 자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 미병 신드롬이 상당히 네. 와닿는데요. 그야말로 병을 키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흔히 네. 너 병 키워서 병원 갈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차원이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진단을 딱 병 있는 사람만 하잖아요. 네. 그게 참 잘못됐어요. 사실은 병이 생긴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은 병되기 전에도 병원에 왔었는데 그때는 다 버린 거거든요. 너는 내가 못하니까 버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엉뚱한 데 다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다 쓰고 기어이는 이제 돈이 없을 때 병원에 와요. 그럼 의사 선생님도 참 황당하지. 이제는 돈도 없는 사람 치료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병 되기 전에 미리 좀 손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좀 손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느라고 바빠서 내 몸을 돌아보거나 네.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 건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그 가장 포인트로 뭘 잡느냐. 내가 노화가 된다든지 건강하지 않아지는 게 뭐냐면 살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말에 연말이니까 뭐 회식들이 많잖아요.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연말에 많이 먹었더니 한 3kg가 쪘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탁 버리고 지금 한 달 정도 버스 타고 다니고 걷고 운동 좀 하고 이랬더니 지금 그 몸무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버스를 타러도 걸어가야 되고 어디 들렸다 병원에 올려도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걷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 연휴 때 살짝 붙은 살이 완전히 내 살이 되기 전에 네. 빼서 털어버려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정초에 정말 이렇게 마음만으로도 건강해진 아유, 것 같은 그럼요. 좋은 강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요 특강 다음 주를 미리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스포츠가 우리나라 참 많지만 그중에 양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비인기 종목이었고 또 약세였는데 이것을 세계 1등으로 만든 수훈 주역이 계십니다. 대한양궁협회 서거원 전문을 모시고 세계 1등 양궁에서 배우는 성공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양궁 선수들의 정신력도 배우고 싶어요. 이분이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내가 아침 식사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양반 또 잊어버렸어. 당신 내 말이 건성으로 들려요? 이 얘기 가지고 내일 자세한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